인정하시고 자백하시고 그냥 선처만 발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수가 있는, 네, 맞아요. 아닌데 이거 법률상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는데 그렇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맞아요. 그 노하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요즘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온강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요, 이거 관련해서 정책안을 지금 발표를 했죠. 네.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청구를 하거나 대상이 아닌데 막 허위로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을 빼들겠다, 그렇죠. 엄단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서 수사선상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한번 이 국고보조금 사기가 무엇이고 네. 수사의 쟁점, 처벌 수위 모두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국가에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 문서 관련된 범죄 플러스 이 보조금에 대한 사기 범죄 이렇게 죄명이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을 기망해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면 당연하죠. 근데 보조금 사기는 그 보조금을 특별하게 규율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재원이 국가 보조금인 경우가 있고 지자체 보조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 보조금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뭐 기망행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 우리가 소득층, 눈먼 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다양한 국고보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수사하게 되고 대표적인 수사 사례는 어떤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온강에 자주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두 가지 유형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이죠. 태양광 사업은 공사업자랑 미리 짜고 내가 이제 사실은 한 2억 정도 공사 대금이면 충분한데 4억 정도 두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의 공사 대금이 들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그 보조금이 이제 사업자, 공사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면 댁으로 현금으로 이제 한 2억 정도를 다시 돌려받는 이런 수법이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무원들의 그 출장비 과다 청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출장 업무 한 2시간 했어요. 근데 4시간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출장 공명서 기한을 올리죠. 그러면 실제로 2시간 출장했는데 4시간 그 출장한 비용을 받게 되는 이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출장 보고를 올릴 때 이게 공문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문서 관련한 위조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이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무원분들 그냥 내가 요 정도 가다하게 청구해도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게 시스템상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발되면 그 사람에 대해 전수조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그동안 이 공무원을 재직하면서 문제가 됐던 모든 과다 청구가 다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 오시면은 그 문제된 부분만 내가 원래 2억짜리 사업이다. 근데 내가 4억을 청구했다. 내지는 내가 원래 출장을 4시간만 가는데 8시간으로 부풀렸다. 그러면은 그 차액 부분만 또 차이나는 시간 부분만 문제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소할 때는 그 청구했던 금액 전부가 다 부정해서 수급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공소장을 보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출장비 과다 청구 사안과 태양광 사업의 그런 사건이 수사 재판에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네.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은 이거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이 안 되는데 지원 받으셨네요. 이거 다 인정하시고 자백하시고 그냥 선처만 발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백하고 많잖아요. 넘어갈 수가 있는 네, 쟁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다른 로펌 갔다가 이건 다 자백해야 된다는데요. 그런 말씀 들어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거 법률상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는데 그렇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맞아요. 그 노하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태양광 사업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기죄 기망행위랑 비슷한 요건으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수령을 하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의 이런 죄명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판례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모든 사소한 그런 위법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도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이 됐다라면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가 그냥 있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 전통 문화를 보존해야 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옥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사대금과 보조금을 이제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옥 사업을 정말로 하고 있느냐, 그 요건으로 사실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가족이 몇 명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관공서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뭐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그 목적,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난 그거와 무관하게 이 사람 사업만 보고 그 보조금 줬을 거야. 그러면 그게 죄가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국고보조금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다소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본래 사업의 취지나 국고보조금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허위 신고, 이 정도의 허위 신청만으로 이거를 뭐 허위 수령했다라고까지 보긴 어렵다라고 무죄가 판시된 판례들도 있으니까 사실상 사안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국가기관에게 속였나, 그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진짜 다 인정해야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 단계 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내가 뭔가 신청서상 어떤 게 일부 허위라고 해서 다 인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의 출장비 허위 청구 같은 그런 사안에서는 사실은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렇게 공무원 결격 사유에 따라서 이제 뭐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 선고유예가 절실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 변수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거 나 말고 다른 공무원 다 해요. 옛날부터 관행처럼 이렇게 과다 청구해서 이거 용돈 삼아서 했던 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저만 이렇게 처벌받는 게 너무 억울해요. 라는 주장이 있지만 변호사님, 이런 주장이 사실은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죠. 안 돼요. 네.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판사한테 어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법관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봐서 형량을 높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아니거든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수사 단계 때 어떻게 변소하는 게 그렇죠. 좋은지, 네. 또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데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채호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꼭 한번 전문 변호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실 것을, 그리고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정말 다툴 여지는 없는지 한번 본인이 신청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다 가지고 한번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공무원의 국고보조금 사기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관행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기보다는 변호사 상의해서 좀 적절한 양형 변론을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고, 비공무원의 보조금 사기,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그런 요건들을 변호사랑 같이 꼼꼼하게 따져봐서 내가 이 부분에 허위가 있더라도 보조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르신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됐을 것 네. 같은데요, 그죠? 네, 저희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